넌 생각이 있냐? 도대체 일을 할 때 고민이라는 걸 좀 해야지. 도와줘래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나한테 보여줬구나.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내어줘야만 해요. 자,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들, 우리 구성원들이랑 대화 나누시는 거 어떠세요? 어려워요. 네,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세요. 보통 여쭤보면 말 걸기가 무서워요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소통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리더로서 구성원들과 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 직원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직장 상사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위는 솔선수범하는 상사래요. 3위는 리더가 실무적인 능력이 좀 있는 사람. 그리고 5위는 리더로서 공정한 상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4위와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Z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일할 맛이 난다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내가 성장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내가 성장하려면 누군가로부터 뭘 필요로 할까요? 조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상사가 우리 구성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조력, 그리고 일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힌트 다 드렸습니다. 뭘까요? 피드백 잘해주는 거. 네네. 1위가 바로 피드백을 잘해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4위는 또 뭐였을까요? 바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잘해주는 상사라고 했고요. 1위가 바로 피드백을 명확하게 해주는 상사예요. 그래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리더의 대화법 중에서 피드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친구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러는 거야. 난 진짜 그 인간하고 못 살겠어. 왜 또? 내가 얼마 전에 퇴근하는 길에 일찍 와 있다길래 베란다에 있는 검정 봉지에 있는 고구마 반만 깎아서 삶아줘 했더니 잠시 있다가 이런 사진을 보내더라 라고 저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감사드려요. 어이가 없으시다는. 네. 웃어주시는 분들은 제 친구 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고개를 갸웃하신 분들은 저게 지금 잘못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제 친구가 남편에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고구마를 삶도록 하려고 했었다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첫 번째는 명확한 업무 지시를 했어야 할 거예요. 결과값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했을 겁니다. 가끔 우리 리더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내 머릿속에는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프로세스도 다 있어. 근데 설명할 때 내 머릿속에 있는 얘기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듣겠거니 라고요. 근데 그렇게 고맥락으로 얘기하면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 친구의 남편처럼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넌 생각이 있냐? 도대체 일을 할 때 고민이라는 걸 좀 해야지. 답답해 진짜.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들 혹시 우리 구성원들한테 생각은 하고 사냐고 물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생각보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 목표물에 대한 지시도 중요하지만 다음번에 일을 이따구로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일을 이따구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다음번에 어떻게 일을 해야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적절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과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좋은 피드백을 위한 FGI를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두려움 없는 조직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서 일할 때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구성원들이 희망하는 게 뭐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확한 피드백의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리더 스스로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팀장님들도 발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조직의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 조직 안에서 어떤 말을 하던 혹은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던 질문을 하던 우리 구성원들이 나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무언가 새로 했을 때 실패를 하더라도 비난받지 않을 거야, 나쁜 비평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데요. 조직의 분위기를 만드는 건 누구일까요, 여러분? 맞아요.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세요. 우리 팀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만들기 위해서 리더가 사용할 수 있는 대화법이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리 구성원들과 스몰 토크를 자주 이용하시는 거예요. 스몰 토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뭐가 생길까요? 유대감이 생깁니다. 누군가와 내가 일상적인 대화들을 하면서 또 그 사이에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관심사가 뭔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유대감을 통해서 편안한 마음이 생긴다면 불안감을 낮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장벽이 낮아지니까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건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지난 주말에 날씨 엄청 좋았었는데요. 저는 라이딩 다녀왔거든요. 팀장님 뭐 하셨어요? 저 캠핑 갔다 왔어요. 아, 캠핑 다녀오셨어요. 와, 아웃도어 활동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계시지만 간혹 이런 분도 계세요. 저 그냥 집에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반응하실 거예요? 아, 좀 나가서 운동해! 이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집에서 쉬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잘했네요. 라고 일상적 피드백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관심사에 대해서도 물어보실 수 있겠죠. 저 요즘 유땡땡 사이트에서 뿅뿅 채널 보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팀장님은 뭐 보시는 거 있으세요? 아, 조카들과 같은 걸 엄청 영하시네요. 네, 우리 이렇게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 중에 업무 관련된 채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좋더라고.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업무가 부족한 동료에게는 넌지시 스몰 토크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챗GPT가 엄청 발전하면서 AI 프로그램 많아졌는데 최근에 봤더니 PPT 만들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팀장님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아, 안 써보셨구나. 그 생각보다 업무 효율을 높여주더라고요. 다음번에 한번 써보시는 것도 권해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업무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스몰 토크로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대화들을 통해서 가깝다고 유대감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바로 우리 팀장님들은 완벽하신 분들이신가요? 아니시죠.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에게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당신은 내 편이에요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말이 있다고 해요.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경쟁의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낮춰주는 말, 나를 낮추는 말, 도와줘래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나한테 보여줬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고 할 때에도 우리 리더가 나의 약점을 구성원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팀장님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더니 저 사람도 약점이 있네. 야, 같이 일하는 사람 맞다,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되려 난 다 알아, 내가 해봐서 안 돼. 그러면 뭐라고 할까?
그럼 네 혼자 하세요. 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도 약점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 그 첫 번째가 나도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멘트가 제가 뭔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발견하거나 하면 꼭 말씀해 주셔야 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어디서 찾아와요. 팀장님 이거 빠졌던데요. 그러면 오 그럼 뭘 하면서 빠졌던데요 할까? 제가 고쳤어요 라고 할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이라는 게 우리가 일을 하는 실행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새롭게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아무도 못 해봤던 처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내어줘야만 해요. 함께 일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도 어려움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으니 서로에게 강점을 강화하자라는 느낌으로도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진정성 있게 우리 구성원들을 인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인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의 업무가 아니라 일상에서 보여지는 좋은 점을 찾아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새 고생하고 있는 거 알아요. 사내 체육대회 준비하느라 엄청 애쓰고 있죠. 그럼 무슨 마음이 들까요? 그죠? 체육대회 하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해요. 네, 일은 많아요. 했다고 티도 안 나. 근데 그 일을 한다라는 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 팀장님이 알아준다. 내가 뭘 하고 있던 지켜봐 주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또 때로는 신입사원 왔는데 지혜님이 신입사원 챙겨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보니까 나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리더십 있더라. 라는 얘기 해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많아지면 우리 조직은 자연스럽게 돌아가겠죠.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 우리 팀장님이 나 몰래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응원해주고 계셨구나. 이런 부분 인정하고 계셨구나. 나한테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멘트 하나만 더 한다면 바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 그러면 내가 나의 어려움을 도와줄 사람까지 있다. 지원자까지 있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든든한 마음에 뭐래도 열심히 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 겁니다. 우린 이걸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람의 눈이요. 다른 포유류의 동물과 다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눈이 가까이에 있다? 오, 앞을 본다. 뭔가 말씀 주셨는데 아쉬워요. 네, 정확한 건 바로 흰자위가 넓다는 거예요. 우리 흰자위가 넓다는 건 눈동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의 의중을 빠르게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이 굉장히 발달한 조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구성원들이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면서 경청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께서 우리 구성원과 이야기 나누실 때 이렇게 눈 마주쳐 주시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자연스럽게 또 우리 조직의 심리적 안정감이 길러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구성원들에게 이제 실제로 업무에 대한 발전 가능성 있는 피드백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